민동기의 저널리즘 M. 예, 오늘 저널리즘 M에서는 코로나19 중에 문제 있는 보도, 워스트라고 할까요? 베스트는 아니고요, 그죠? 워스트 5 이걸 좀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재밌자고 하는 건 아니고 감염병 이런 사태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이 어떤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좀 뉴스나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제가 이제 5개를 꼽아왔는데요. 예. 이 기준이 좀 주관적이다. 요걸 전제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개 리스트를 봤는데 네. 그렇게 주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위부터 가보죠. 5위는 어떤 겁니까? 머니투데이가 지난 10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네. 그 콜센터,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콜센터가 슈퍼 진앙지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우려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문제는 사진입니다. 처음에 출고한 기사 메인 사진에 비닐을 뒤집어 쓴 콜센터 직원 사진을 올렸거든요. 예. 이것 사진이 상당히 논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이 사진 저도 봤어요.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예, 끔찍합니다. 이 비닐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뭐 방역 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뒤집어 쓰고 그냥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사진이 진짜가 아니라면서요? 오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한 온라인 카페에 지인이 일하는 콜센터 모습이라며 올라온 사진을 봤고요. 이 노동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가 싶은 마음에 이제 사진을 첨부했다고 하는데 독자들이 이 사진은 중국 콜센터 사진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 뒤늦게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오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기본적인 확인만 좀 제대로 했어도 이거는 오보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사안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나은 편입니다. 이 기자가요 기사 후반부에 긴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보 내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좀 평가해 줄 대목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실은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의도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다 노동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사의 내용과 딱 맞는 사진을 우연히 발견을 했고, 네. 근데 확인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진인지. 네. 4위는 어떤 겁니까? 조선일보 3월 9일자 기사인데요. 예. 이게 경제 섹션이라고 하죠. B1면에 코로나도 명품 소비는 못 말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소비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군요. 됐는데 명품 소비는 증가했다는 거죠. 살아있다. 네. 부자들은 계속 돈을 쓴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근데 이게 지면에 실렸는데 이 기사가 온라인에 노출된 시간이 3월 9일 오전 3시 8분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3시간쯤 뒤에요. 온라인에 정반대 기사가 실립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명품 매출이 성장세가 꺾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반대 기사가 실리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네. 조선일보가 9일자 그 지면에 실린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명품 소비는 못 말린다는 그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포털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예. 이 구글링이라고 하죠. 이거 하면 원문이 다 나오거든요. 예, 원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스크를 제대로 못 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3위는 어떤 겁니까? 채널A가 지난 10일 보도한 리포트인데요. 마스크 없이 붙어 앉은 콜센터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러스 전파에 콜센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근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도 취지를 보면 직원들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게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콜센터 직원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예. 일단 정해진 근무 시간을 못 채우면은 급여라든가 인센티브가 무조건 깎이는 데다가 80% 이상이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도급업체는 원청 눈치 보느라 노동조건 개선에는 상당히 좀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채널A는 마치 직원들 개인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콜센터 직원들을 2번 죽이는 보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전형적인 산재 관련된 기사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용자들 책임보다는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어겨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냐. 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꽤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네요. 2위는 어떤 겁니까? 또 모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예. 지난 3월 5일 오후 3시경 포털에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준 마스크는 부적합 판정. 저도 이거 봤어요. 예. 예. 근데 이 기사가
좀 오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예.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20만 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이다. 예. 이게 보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시가 바로 보도 자료를 내서 오보라고 반박을 했고요.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에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언급된 불합격 마스크하고 네. 중국 측으로 받은 마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마스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이 거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 같은데 이게 뭐 결국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쓴 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주장을 토대로 작성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더 논란이 좀 제기가 되는 게요.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게시글하고 아하.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인천시가 반박을 했을 때요. 기사 본문은 유지하고 반론, 설명글을 추가하는 식으로 두 차례 수정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기사를 삭제했거든요. 아 삭제했어요.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인턴 기자가 작성을 했는데 네. 이거는 데스크 책임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삭제해도 구글에서는 다 검색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참 이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게 틀렸다고 삭제까지 했는데 계속 검색이 되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국내 포털에서 클릭을 하면 네. 뭐 해당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랍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근데 구글에서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를 뭐 효과음을 낼 수는 없고 제일 그 민동기 기자, 이 미디어 전문 기자 민동기 기자가 본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어이없는 기사, 가장 문제가 있는 기사 어떤 건가요? 조선일보 지난 9일 네, 사회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대병원 노조가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불구하고 노조 교육이라면서 단체 휴가를 내고 딸기 따기 체험을 가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본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 오보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안 열렸거든요.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체험 행사를 취소를 하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이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을 때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될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 않고 쓴 아주 그냥 좀 문제 있는 기사다. 아 근데 어떻게 썼지? 뭐 어떻게 알고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뭐 들었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서울대병원 노조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진짜 확인되는 기사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나? 전화가 안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보로 확인이 됐고 이거 정정 보도를 했습니까? 지난 11일 16년에 바로잡습니다를 실었습니다. 네. 근데 서울대병원 노조에서는요. 해당 기자가 사과 연락이 오긴 했지만 피해가 여전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추진을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이것도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울 백병원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 기사도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단독 기사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조선일보가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거부를 당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면 기사에서 보도한 보건소 진료 거부 부분을 온라인판에서는 또 이 부분만 딱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오보를 인정하니 안 하니 뭐 이런 말들이 많던데. 처음에 기자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서 네. 오보를 인정하고 인터넷에서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정은 안 했거든요. 조선일보 차원에서. 네.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이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실었습니다. 아하. 오늘 정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이외에도 오보라거나 무리한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이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는 사건, 이런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관계 확인이 정말 최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개인 페이스북이나 뭐 SNS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 게이트키핑의 이런 절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누가 했더라. 두려워해도 되는데 어떤 이런 전염병 좀 네. 알고 두려워하자. 그렇죠. 제대로 알고. 네.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언론인데 언론이 자꾸 잘못된 기사를 쓰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저희들이 뭐 따로 상금은 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입니다.